그 이제 열심히 준비했지만 이런 채용 갑질로 인해서 피해를 본 우리 취준생들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이런 후유증들도 좀 클 것 같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단 후유증 하면은 역시나 취업 단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취업이 안 될 거라면 내가 그냥 지원 만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냥 본인이 좀 지원 동력을 상실하는 거겠죠.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간다면 지원은 하는데 그 다음 전형으로 못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면접 전형 같은 데서 면접관의 좀 불편한 태도, 삐딱한 자세, 나에게 했던 함부로 했던 이런 질문들, 그러한 유형을 보여준 면접관들로 대였던 이런 경험이 있다면 서류 지원은 하는데 면접까지 가게 되었지만 면접을 보지 않는 뭐 이런 식으로서 본인이 좀 자신감과 자존감이 많이 좀 상실해지는 일들이 덜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그 설문조사에서 취준생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그 실제로 불쾌감을 느꼈던 이런 면접 유형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라는 그런 설문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실제로 54.1%의 구직자분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대응을 할 수조차 없었다. 그렇죠. 이런 반응들도 있었고요. 실제로 면접을 내가 봤지만 합격을 하게 돼도 내가 입사를 안 하겠다. 이렇게 말했던 분들이 한 20% 정도 인원이 있었고요. 예. 그래요? 예, 실제로 일단 사람과 사람이 만나니까 기분 좋게 일단 대화는 하지만 입사 합격을 한다 하더라도 난 입사를 하지 않겠다. 이런 의견을 보여주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 밖에는 뭐 그 회사의 제품을 이용하지 않겠다라든지 서비스도 이용 안 하겠다. 혹은 내가 면접 후기를 안 좋게 남기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 전체적으로 이 채용 갑질로 인해서 내가 지원을 안 하거나 아예 반감이 생기는 뭐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사실 뭐 악성 테러 댓글이나 이런 거는 물론 하면 안 되지만 그만큼 분노에 차오르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아 근데 합격을 했는데 입사를 안 하겠다가 20%나 돼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래도 그 정도로. 이런 분들이 면접관이라면 내가 입사한 이후에도 과연 미래가 있을까라고 가늠을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야, 사실 뭐 이것도 뭐 세대를 나누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럼에도 자존심 조금 죽이고 난 일단 입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드러내네요. 주관적인 생각.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사 담당자들도 이 면접 전형이 하나의 그 기업의 이미지를 또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면접관 교육을 많이 시키는 편입니다. 네. 해야 되겠다. 네. 물론 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네. 또 뭐 어떤 후유증들이 좀 있을까요? 많이 있는데요. 일단 그 대기 발령인 경우에는 선뜻 내가 다른 액션을 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냥 대기 자세로 있다 보니까는 너무 이제 불안한 그런 생활 상태가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능력 착취형 이런 경우에는 열정이 다 소진돼서 열심히 할 욕구가 없어지고, 예, 좀 내가 그냥 대충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죠. 열심히 해도 결과가 안 좋다면 내가 이 젊은 이 에너지를 여기다가 쏟기가 아까운 거죠.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제시한 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이제 회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말 가족 같은 회사, 이게 무슨 가족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정규직이다라고 했을 때 이게 정말 정규직일까? 뭐 얼마를 주겠다 그러면 이게 정말 주는 걸까? 막 이렇게 그래서 의심을 하다면서 예, 의심이 커지면서 신뢰가 없어지는 경우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채용 갑질로 인해서 일도 시작하기 전에 번아웃이 오는 거네. 그렇죠. 뭔가가 쏟아붓고 번아웃이 와야 되는데 얼마나 이게 채용 갑질이 심하면 의심이 생기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네요. 채용 갑질로 인해서. 네. 그렇다면 이제 채용 갑질을 좀 당했을 때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물론 하기 힘들지만. 우선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철저한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제 내가 채용 갑질을 좀 겪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청년 포털 네, 그 사이트에 가서 채용 갑질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 좀 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냥 일반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제 진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이제 대면하는 과정에서 좀 불편함을 겪으셨으면 좀 사과를 요구하거나 좀 부당하다는 것을 좀 표현하는 게 좀 매뉴얼이지만 네. 사실 현장에서 정말 이거 사과해 주세요라고 요청하기가 좀 어렵죠. 네, 그렇죠. 지금 저한테 좀 무리하신 것 같습니다, 면접관님. 사과하세요. 제 가랑이 사이 기억하세요. 뭐 이렇게 하기가. 그건 의뢰 갑질이 될 수 의뢰 있습니다. 갑질이. 어쨌든 뭐 이렇게 하기가 현장에서 하기가 사실은 네. 조금 애매한데 그럴 때는 지금 포털 사이트나 신고하기를 또 이용해서 할 수가 있네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페널티를 좀 기관들이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이미지, 대외적인 이미지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무형의 가치를 좀 지키려고 하면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좀 조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사실 알 수도 없었어요. 뭐 어떻게 나오지도 않고 뉴스에 나오지도 않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어떤 플랫폼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뭐 악성으로 거짓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어디에 뭐 SNS에 올린다던가 내가 이런 갑질을 당했어요라던가 이렇게 해서 금방 또 이렇게 알려지기 때문에 회사 입장, 기업 입장에서도 그런 이미지 때문에 정말 많은 교육과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기업에서 채용 갑질도 갑질이지만 반대로 우리 취준생들이 또 회사를 상대로 이렇게 갑질한 경우도 있어요. 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큰 갑질, 그러니까 을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까 얘기하신 을질이라고 한다면 어떤 질이 있어요? 노쇼가 가장 크죠. 노쇼. 난 어떤 뭐 와서 무슨 깽판을 부리나 했더니 노쇼. 네, 노쇼가 가장 크고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일단 노쇼가 가장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일단 전형에 좀 합격을 통보를 해서 이제 응시를 해줄 걸 확인을 해주면 본인이 이제 일정이 겹치거나 이랬을 때는 좀 얘기를 해줘서 미리, 대기자에게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좀 정해진 인원 내에서 뽑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냥 노쇼를 해버리면 회사 쪽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합격까지 했는데 과정 중에서도 노쇼가 있지만 합격까지 했는데 이제 안 오는 거죠. 잠수 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개에서 중복으로 합격한 경우에 본인이 골라서 가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연락을 주고 내가 다른 회사를 가게 되었으니 다른 분에게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주시는 분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 많은 비용을 들여서 또 다시 채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때는 뭐 디파짓을 좀 걸다던가 뭐 개런티를 좀 받아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회사에서도 약간 이제 무언의 이런 약속 같은 거 좀 받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이렇게 뭐죠? 환대를 해주는 거죠. 예,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다. 부모님께 꽃다발을 보내고. 웰컴 기프트. 그렇죠. 예, 그런 기프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에서 나의 채용을 우리 자녀의 채용을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는구나. 이거 환대받는 느낌을 가지고 이제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 내가 이제 노쇼를 할 수가 없고. 아니 근데 예, 한두 웬만하면 명이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부모님을 그쵸. 다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셔서 파티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그 꽃바구니나 이제 그런 기프트를 보내는 거죠. 또 뭐 있나요? 이런 거죠. 네. 결국에는 면접 후기에 악성 리플. 이를테면 어떠한 기업에 면접을 봤는데 나는 이런 면접을 치욕적으로 보았다라고 좀 안 좋게 좀 더 과장해서 없는 사실.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경우가 있고요. 실제로 제가 모 기업의 그 후기를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그 같은 면접 본 분이 또 반박을 하시는 후기도 봤어요. 예, 위에 분 후기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날 같이 저도 그날 면접을 같이 봤는데 제가 옆에 있었는데 그 질문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반박하는 경우들도 봤어서 그것도 참 특이하더라고요. 반박글을 쓰신 분은 합격을 하셨겠죠?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좀 확인이 어렵지만 그런 분위기도 있는 걸 보아선 좀 여러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참 그래서 참 그게 답답할 수 있겠네요. 기업 입장도 그럴 수 있고 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좋은 회사인데 그 글 하나로 또 카더라가 또 나오고 가짜 뉴스가 또 퍼지고 어쨌든 노쇼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악성 댓글 그러니까 악성이에요. 거짓된 댓글은 그 기업에 대한 갑질이 아니라 그 기업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취준생들에게 하는 또 다른 갑질입니다. 네. 노쇼면은 그 예비 합격자가 갈 수도 있는데 충분히 그렇죠. 예. 아무 얘기 없으면 그 친구는 또 다른 데 가니까 그렇네요. 갑질이 또 갑질을 낳고 갑질에 또 갑질이 물리고 어쨌든 갑질은 없어져야 됩니다. 기업이든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이든 갑질은 없어져야 됩니다. 자, 지금 취업 비사에서 좀 어두운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밝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훈훈한 얘기는 없습니까? 그렇죠. 채용 전형에도 매번 이렇게 뭐 안 좋고 뭐 다투는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네. 저 얼굴을 붉히지 않고 웃으면서 감동을 주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감동질, 네, 감질. 그렇죠. 네. 감질 있습니다. 감질. 예, 이거 어떻게 리플을 달아야 될지 모르지만 네네. 감동을 주는 기업. 네네네. 예. 뭐 제가 특정 기업을 뭐 지칭을 뭐 할까요? 뭐 네, 해도 돼요. 해보다 좋은 거니까. 좋은 거니까. 좋은 거는 좋은 거니까 뭐 말씀을 뭐 저희가 드려봐야겠네요. 돈 받고 하는 PPL은 아닙니다. 네네. 그래도 조금은 신경 써주세요. 어떤 기업이죠? 일단 대기업만 보면 롯데그룹이 있어요. 롯데그룹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예.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신경 써주십시오. 신경 써주세요. 롯데그룹은 이제 면접 전형을 끝나면 네. 합격 여부를 떠나서 이제 통지를 해줍니다.
불합격자한테. 네, 불합격자한테도 이 전형에 대한 점수가 조금 낮았다. 앞으로의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건 진짜 왜냐면 떨어진 불합격자들이 나 왜 떨어졌을까 하는 게 굉장히 네. 많은데 네. 그게 되게 그 합격하신 분들 그리고 탈락하신 분들 모두에게 좋은 공감을 샀던 기억이. 그 오답 노트가 또 될 수 있거든요. 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맞아요. 약했구나. 맞아요. 맞습니다. 아하. 롯데그룹 칭찬합니다. 네. 또 있나요? 일단 뭐 지금은 이제 여러 회사들이 많이 동참을 하고 있는데 그 불합격입니다 빨간 글씨로 딱 그 한 문장만 주지 않고 따뜻한 뭐 위로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과하는 방식으로 많이 쓰죠. 예, 떨어뜨렸는데. 저희 회사가 아직 더 성장해야 할 것 오. 같습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우수한 인재셨는데 저희의 사정으로 저희의 어떤 불찰로 모시지 못한 거에 대해서 뭐 오. 사과드리고 뭐 또 힘내시길 바라고 뭐 이렇게 뭐 응원 메시지 같은 걸 해주는 기업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기업들이 이제 금호서 뭐 석유화학이나 뭐 아니면 이수그룹도 있고 또 그 외에도 되게 여러 기업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일단 남부발전 같은 경우에는 보듬 채용이라고 해가지고 탈락자를 보듬어 주는. 보듬어 준다. 네, 보듬어 준다. 떨어졌지만 보듬어 네. 주겠다. 그래서 왜 그 탈락을 했는지 어떤 점이 개선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또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는. 이런 부분만 조금 하면은 크게 성장하실 것 같습니다라던가 네. 이렇게. 사실 진짜 이런 말 들으면 좀 굉장히 떨어졌지만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는 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연극영화과 시험을 많이 봤는데 그 연극영화과 어디 이제 한 학교에 연극영화과를 봤는데 예비 후보도 알려주거든요. 네, 그리고 맞아요. 합격 여부도 알려주지만 그래서 딱 전화해서 이제 듣는데 그때는 ARS예요. 뭐 박영진님 예비 735번입니다. 이거는 그냥 떨어뜨리는 게 낫지 않나요? 전 그래서 가혹하네. 이 정도면은 그냥 떨어뜨리는 게 낫다. 예. 희망고문 한 30명 모집이었는데 예비 700명까지 뽑아놓은 거는 그냥 다 예비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불합격이란 말은 안 들었지만 약간 조금 그렇더라고요. 예. 어쨌든 뭐 여담이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방금 이게 얘기했듯이 불합격자들한테 이런 뭐 왜 떨어졌는지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는데 네. 그렇게 다른 기업들도 그렇게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어렵나요? 이렇게 불합격을 했는데 불합격했다고 알려주는 게? 그렇죠. 아무래도 기업의 이미지도 걸려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거를 알리는 게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또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업들이 어떤 기사에도 나와 있는데 네. 설문의 경우 10개 우리나라 기업 중에 평균 6개 정도의 기업들은 그 불합격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를 좀 부담을 느껴야 한다고 기사에도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원자들이 반감을 살 것이다라는 의견이 가장 지배적이었고요. 그리고 처리할 업무가 많다거나 통보를 하는데 또 실수로 잘못 보내거나 그런 문제들이 좀 있을까 봐서 아무래도 이런 거를 좀 알리는 게 부담이 된다. 이런 쪽의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알리는 게 좀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 네. 그 뭐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 떨어졌는데 뭐 이런 걸 보내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기업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네요. 일단은 뭐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고 사실 아까 업무 처리에 많다고 했잖아요. 지원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이걸 우리가 평가한 거를 편지 형태로 공손하게 하는 작업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어려울 수 업무적으로? 있고 네, 그리고 반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어떤 부분에서 이게 거기에서 부족했나요? 이러면서 하면은 여지를 주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계속 이게 끝나지가 않고 예. 소송까지 갈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렇게 나보고 훌륭하다 그러면서 왜 떨어뜨렸어요? 훌륭하다며요. 맞아요. 네. 회사가 부족하면 회사가 좀 더 채워서 하면 되잖아. 이렇게 반박을 할 수 네, 있으니 그러니까. 부담을 느끼네요. 기업 네.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훈훈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시 반박을 하고 네. 근데 그럴 수 있으니. 자, 그래서 채용 갑질 뭐 사실 뭐 해서도 안 되고요. 당해서도 안 됩니다. 예. 어쨌든 기업에서는 이렇게 치열하게 준비하는 우리 취준생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채용 갑질을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반대로 우리 저 취업 준비생분들도 우리 이렇게 많은 인재,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기업의 어떤 그런 성의를 무시하거나 그리고 또 가짜 뉴스, 왜곡된 이런 또 대응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이렇게 무더운 여름 열심히 또 우리 취업 전선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뭐 취업이 요즘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나만 힘든 것 같죠? 예, 다른 분들도 힘듭니다. 따라서 내가 나 혼자만 힘들다라고 너무 나를 가둬두기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동등한 조건과 상황이니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믿고 채용 갑주를 뚫어낼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인재, 성공적인 취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첫 멘트는 거의 갑질이었습니다. 그러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나만 힘든 거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좀 희망을 좀 줘야 되는데 위로와 격려 뭐 이런 걸 줄 알았더니 나만 힘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죽는 앓는 소리 하고 있어? 약간 이렇게 나와서 오늘 프로의 취지에 맞게 저는 얘기를 했는데 또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런 갑질을 당하셔서 힘드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그리고 좋은 소식 못 들으셔서 어깨가 좀 축 처지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빨리 훌훌 털어버리시고요. 그리고 요즘에 수시 채용이기 때문에 많은 소식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좀 자주자주 들여다보시고요. 다른 사람 놀 때 빨리 잡아서 지원하시면 또 좋은 결과를 빨리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힘내세요. 자, 뭐 무덥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성공 취업으로 연결해주는 취업비사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